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님이 조금 늦었습니다. 시작이 제가 오늘 경북지사, 대구시장, 대구경북의 전체 의원이 한 사람당까지 다 모여서 협의를 한 내용이 있어 협의를 해서 최고위원님이 한 20분 늦었습니다. 연습회의가 좀 늦었습니다.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17일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최근의 정보가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 중에서 굉장히 예민한 정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핵을 4.27 올해 핵을 북한에서 5개 내지 8개를 추가로 생산했다 라는 정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 또 ICBM이나 SLBM 미사일 발사대의 폐쇄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굉장히 한반도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미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지금 그 정보기관이나 언론 이쪽에서 발표를 또 한 게 북한의 석탄이나 석유나 여러가지 북한의 자원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갔다라는 거. 또 하나는 북한의 무기가 중동에 집중적으로 판매가 되고 그 금액이 5억 달러가 넘는다 라는 정보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미국 정보기관하고 한국 정보기관이든 미국 측하고 한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이나게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만났잖아요. 누구죠? 버건가? 비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한반도에서 이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 종전선언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것을 모르느냐. 미국의 고위 관료가 일본하고 만나서 그걸 발표를 하고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당신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정보까지를 공개를 했는데도 가서 종전선언을 한다. 아니 북한은 핵을 다 지금도 원래도 5개, 8개 만들었다 그러고 핵 미사일 발사대는 그대로 폐쇄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 흉내만 내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마찬가지다. 그럼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군사적인 후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판에 지금 내일 이제 평양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대한애국당은 이렇게 평양 방문 자체가 안 됐다. 확실하게 이 문제가 미국하고 한국 정부 간에 이 문제가 결론을 내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미국하고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한반도의 이 미래, 이 짧은 시간에 앞으로의 미래도 굉장히 불투명하게 됐다.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아 방송에 대한 퇴출 문제까지 겹쳐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애국당으로 봐서는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왜 저렇게 무모하게 미국하고
한판 일전을 치는 기세로 가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대표로서 그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 그들은 분명히 종전선언을 밀어붙일 거예요. 거기에서 극심한 이제 반미투쟁자들이 촛불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뭐냐? 이 바로 국내의 혼란이에요. 국내의 혼란. 그 혼란을 틈타서 외국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있을 거다.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파 정당들 간에 혹은 우파 인사들 간에 정계개편 회오리도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가고 있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뭐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또 죽었던 올드맨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를 하면서 내년 1월이나 2월, 빠르면 1월이겠죠. 이 전당대회에 여러 가지 사항들도 전개가 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 좌파 주사파 정권이 평양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갈 거냐,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면은 대대적인 안보쇼를 벌일 거다. 우리는 이렇게 기업인들까지 가서 이렇게 뭔가 남북 평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파 세력들하고 또 보수 정당들하고 또 미국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전면전을 이제 벌릴 거다. 예측을 충분히 가능한 거고, 지금 경제 상황이 참사 수준으로 가버리고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 경제 동향은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40대, 30대의 일자리가 대폭 줄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생산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이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이 30, 40대의 일자리가 대폭 줄었는데 25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정권이 지금 3,000명 늘었다 하잖아요. 3,000명? 그건 뭘로, 지금 54조 들여가 3,000명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3,000명이 아니고 저는 한 20만 명이 줄었다 이래 보는 사람인 게, 60세 이상이 25만 명이 늘었어요.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어떻게 늘었습니까? 그것은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를 세고 사람을 쓰다가 줄이고 가족 생계형으로 돌아갔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근로, 시니어에 대한 근로 세금을 통해서 갖다 붙는 그 퍼주기 근로, 공공근로나 이런 걸 통해서 숫자가 늘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통계에 나온 통계치로 보더라도 결국은 중심적인 생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20만 명 이상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거 복귀가 이제 힘들어져 버렸어요. 부동산 문제, 9.13 부동산 대책을 세웠는데 결국은 부동산이 완전히 이제는 침체가 아니고 수급되고 있어요. 그 피해가 누가 가느냐? 임차인이 피해가는, 임차인이. 왜? 부동산 자체가 수급되니까 월세로 막 돌아가잖아요. 월세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집을 살려다가 집을 안 사고 전세를 들어가고 월세를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전세 자금도 이제 막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서민들, 중산층이 갈 수 있는 월세만 잔뜩 올리는 상황이 이제 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불과 지금 며칠 됐습니까? 4일 만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결국은 부동산 정책도 끝났다. 그 정책의 결과는 뭐냐? 세금 폭탄 플러스해서 서민, 중산층의 어려운 과정에 또 부동산 문제까지 더 어려워졌다. 또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자식들이 있고 이래서 집을 한 채 더, 지금 분가하지 않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권이 달라서 있는 사람들의 집 한 채를 더 사는 대출까지도 좀 막아버린 거죠. 이거는 심각한 전체적인 부동산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지 않습니까? 악수 중에 악수를 떴다. 그러면은 이 고용이라든지 투자,
소비, 또 지금 서민들이 물가, 주성 물가, 그리고 부동산. 이 문제가 지금 연속적으로 35%가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추석 밥상에 이 문제를 놔놓고는 이게 이제는 30%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놔서 저 미국이 반대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몇 번 전달했는데도 200명의 방북단을 이끌고 평양을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2의 또 안보쇼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당에서 분석을 하고 전략회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냐 그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태극기 집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이 사항을 놔뒀다가는 이제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봤는데 이제 자신의 일로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애국당이 1년간 창당하고 1년간 끊임없이 그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투쟁을 하고 태극기를 들고 애국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서명대에서 당부 돌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의 결실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해 주신 당 지도부나 또 중앙당직자, 지도당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가 좀 통합하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보면은 시도당 임기가 11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 달에는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이제 선거 과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최고위원 회의를 다시 열어서 그런 과정들을 좀 준비를 마무리 좀 짓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의견들을 제가 좀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이 지향하는 그 바가 뭐냐?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우리 대한애국당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 헌법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토요일 집회 때 한상수 우리 최고위원님이 정확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훼손되는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보수 우파의 중심에 딱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너무 자극적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되게 우측으로 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헌법 그 자체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회 비준 문제. 이거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닙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냥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이거 무효락한 이유가 명확한 북핵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이 돈을 쓰는 부분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14 공동선언을 이행한다. 그리고 남북의 발전적인 방향을 갖다. 그 다음에 체제를 바꾸겠다는 게 한반도의 기존 질서를 바꾸겠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황을 가고 있는 한반도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양자 간에 김정은하고 문재인 간에 했지만은 도저히 저는 그 당시에 이거는 너무 허술한 선언이고 이 허술한 선언을 가지고 어떻게 동의해 줄 수 있느냐. 그때 제가 200조라고 얘기했어요. 그 근거가 있는 것이 14선언 이행하는 데만 150조 들어갑니다. 150조. 그것이 전체 그 당시에 14선언 했을 때에
많은 경제 일단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안에 지금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올해 안에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뭐 등등등 해서 3자 내지 4자 회담을 멀티회담을 추진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국민이 거기에 대해 동의를 했냐고. 그것을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하니까 국회에다 공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국회는 이것을 비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가 비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4.27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한애국당은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안보쇼가 벌어지고 막 극과 극으로 치달을 사항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작은 여러 가지 일들보다는 이 투쟁의 큰 투쟁의 흐름에서 그 중심에 실질적으로 투쟁의 중심 대한애국당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지금 좌파 문재인 정권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투쟁한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대한애국당의 그 투쟁의 그 길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또 제가 지방을 가서 얘기 들어본 바로도 거기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대한애국당이 당세 확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우리 투쟁 또 역사 전쟁, 체제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마음을 가다듬는 또 다지는 그러한 이번 9월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는 18일날 평양 남북회담에 삼성 등 재벌 기업들이 17개가 북한을 간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평양에 가면 미국에 찍히고 안 가면 청와대에 찍혀서 어찌할 수 없이 개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첫째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이는 반자본주의고 반기업적이고 특히 재벌은 인민을 수탈하는 기업이다.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북한 계리 집단입니다. 두 번째, 그 계리 집단에게 그 싫어하는 우리 재벌 기업들을 데려다가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는 그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재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북한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지금 미국이나 유엔으로부터 제재 대상 적성 국가입니다.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래서 재벌이 많이 미국에 북한에 가려면 블랙리스트나 워치리스트에 걸려서 엄청난 불이익이나 그런 엄청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가 도살장 끌려가는 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또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문재인 청와대 정권에서 강요와 직권남용으로 끌고 갑니다. 강요,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잣대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미국 재단의 공익재단에 롯데나 삼성을 하여금 기부금을 내게 해서 무기적 청탁을 했다. 강요를 했다고 해서 지금 징역 25년을 배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은 지금 재벌들을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직권남용에 의해서 북한에 가기 때문에 이것은 25년이 아니라 30년 무기징역이 정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재판 잣대에 의하면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리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과 부정 청탁을 해서 했다고 해서 재판에서 25년을 때리고 200억의 벌금을 내는 그러한 그 인민재판, 마녀사냥 재판이 이 잣대를 앞으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물러나면은 그 잣대가 틀림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지난번에 동계 평창올림픽 때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청와대에서 많은 재벌들에게 강요하고 압박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서 재벌들로 기록을 거뒀습니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재판 잣대야만 그것도 25년, 30년 또는 무기징역 처할 수 있는 엄청난 범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봅시다. 대한민국 안보가 내리막을 넘어서 수직 낙하를 하고 있다는 기분입니다. 제 또래 청년 군필자들과 정치적 색깔이 없는 청년들과 만나서 여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느낌으로 물어봤는데 10명 내외를 물어봤는데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안보 심각하다. 대한민국 안보 답이 없다. 그 중에 한 3, 4명은 문재인 열성 지지자였던 사람. 그 중에 또 제가 알던 한 명이 최전방 GPGOP는 아니지만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자기가 근무하던 곳에 대전차 시설이 모두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에 그 각 부대 이제 당시 상급자들 그리고 간부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쪽 사람들 따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전역했던 군 청년들은 진짜 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일반 별로 20대 초반 혹은 여성분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북한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사파 그리고 대한민국의 좌파들의 용어 전술에 계속해서 휘말리고 있지 않나.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한반도 주변 영해에 있는 그 잠수함에도 있는 핵까지 완전히 없애라 라는 의미가 저는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 결국 미국까지 몰아내야 된다 라는 어폐가 들어있는 북한의 완전한 용어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 포함 다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는 자기들의 첫 발자국조차 떼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군을 압박하는 그리고 미 대사관을 압박하는 이러한 행위,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깨우려면 아무리 좌로 둘러보고 우로 둘러보고 주변을 둘러봐도 대한애국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태극기 들고 외친다 한들 미 대사관 앞에서 제대로 하는 시민단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한애국당 말고는 그들에게 저항할 세력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같이 힘냈으면 합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그만큼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당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을 좀 분리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유튜브 대표님들한테 자료 요청도 공문도 보내고 이 컬러링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정당이 수익 행사를 할 수 있는 유권 해석도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작권, 우리 단가에 대한 저작권 관련해서 우리 자문변호인단한테 우리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배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창당 관련이나 당사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한번 협력을 치른 적이 있었지만은 대한애국당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대한애국당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대표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관련 유튜브 대표님들한테 제발 방송으로 공방 좀 벌이지 마시고 비공개 회동이라도 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고 우리 당원들을 생각해서 그만하시자고 부탁을 드렸지만은 한 분이 동의를 안 하시는 바람에 그 일도 사실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애국당 진상조사위는 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변호인단에서 연락이 오면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고 마음 아프시더라도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도위원님들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 지도당 위원장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도당회장 남상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서명자를 요새 며칠 동안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는데 서명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변해니까 변해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철 안에서 우리가 전철을 타면서 집회를 다니는데 전철 안에서도 많은 변화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 안에서 우리가 싸움이 됐어요. 좌파들이 태극기 달았다 해가지고 막 싸움이 됐는데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더 나서서 그 사람을 막 내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명대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직접 싸웠는데 우리는 젖혀놓고 그 국민들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막 저기 하는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많이 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저번에 강화문에서 미군 철수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미군 철수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정전협상이나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도 템기만 이렇게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미군 철수가 지금은 조그맣게 그렇게 광화문에서 조그맣게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는 별짓 다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 조정하면서 제2의 광주 사태, 제2의 촛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당도 이제는 뭔가는 변해서 거기에 제2의 촛불, 제5.18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남에 나이 좀 다수신 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눴더니 그거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합을 해야 되는데 단합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소소한 사건을 가지고 이게 백가티로 나가서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당에 지금 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가티에서 뭉치려고 그랬는데 당내에서 싸움이 나오고 무슨 의견이 안 맞아서 막 한다는 소리가 백가티 나가면 우리 당으로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직자들이나 또 신당 위원장들도 마찬가지고 이 싸우는 모습 절대 백가티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 몇 사람들이 벌써 알고서 우리의 분란이 나는 게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큰 사건은 아니지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싸우는 당 뭐하러 가느냐, 대우도 못 받는 당 뭐하러 가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우리가 당대표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우리가 당대표를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합하지 않으면 이게 자유한국당 깨지는데 그분들을 다 여자로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뭐 말이 좀 오늘 좀 많은데, 이 사무실도 보면은 사무실 분위기가 또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서로가 좀 밝게 인사하는 이런 분위기 좀 만들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 오면 뭐 먼저 번에도 말했지만 뭐 소경 탁 쳐다보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우리 당직자들도 멀리에서 지방에서 오면 여기 오면 무슨 싸우집 같다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 좀, 사무실 분위기 좀 지도부에서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를 원하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좀 바꿔서 당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지도부나 당직자들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당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자국이나 친구 같은 거 지금 유튜브 방송이 좀 있는데 가능하면 참가해 주시고 비공개할 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해서 공개를 따면 당의 이미지만 자꾸 상처주니까 가능하면 참가해 주시고. 그 다음 다음 누가 어느 분? 네. 네, 지금 전국에서 많은 그 서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도 인천에서 일주일에 주 2번 서명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많은 국민들이 먼저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보 이것들을 서명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많은 서명을 해주시면서 그 서명의 50%가 당업 가입을 해주셔요. 근데 저희가 주로 이제 그 시장이나 많은 이런 거 있는 데서 서명을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저도 서명을 펼치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은 시장 가서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서명대에 오셨을 때 참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한 가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대출까지 다 막아놓으니까 제가 2주 전에 일산에 가서 한 17군데의 그 부동산을 다니면서 제가 우리나라 경제 제가 말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문재인 정권을 다 비판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당은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우리 대한민국당 없는 국민들이 그 마음을 서명대에서 저희가 지금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분들이 더 이보다 더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당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측면에서 그래서 서명대를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모든 우리 애국당 동지 여러분들께서 또 체력이라든가 뭐든 너무나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서명대에서 국민들한테 정말 알려야 된다는 거 저도 많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경제, 두 번째로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 당직자분들이나 우리 리더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앞장서서 경제 문재인 정권에도 투쟁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서명을 하면서 정말 요즘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인천에서 영흥도 바닷가에 가서 저희가 태극기 촬영을 하고 왔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난리가 나서 사진 찍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우리 태극 집회 몇 수십만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어제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마 그 드론으로 어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영상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당직자분들, 리더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또 어제 하루였습니다. 다른 중앙당직자분께서도 말씀하신 분이 집회 관련해서 좋은 말씀만 예, 예. 지난 토요 집회, 우리 행진과 집회에 모든 외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참여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그 집회 장소와 행진 코스를 얻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걸 실무적으로 감당해 주시면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프레스센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프레스센터에 아주 멋진 신사한 무리들이 저를 알아보고 환영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충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충신이라고 하는 군의 동기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명대의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최고 계층의 엘리트들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고 때가 되면 합류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최고 엘리트 그룹들이 이제 결혼식 때문에 왔다가 우리를 보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랬던 거. 또 하나는 아주 유명한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신데 우리 당에 대해서 입당을 할 수 없지만 그 직책 때문에 세무 관련을 돕겠다고 또 그렇게 제안을 해줬습니다. 또 한 분은 또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공화당 내에 굉장히 중요한 요직인 분인데 역시 그분도 제가 그 연사 초청을 했더니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당의 존재와 우리를 알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바닥의 서민층뿐만 아니라 그 엘리트 계층, 또 지식층에서도 우리를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대한애국당 강원동지분들이 아시고 지금과 같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리고 모든 구호 이런 거 강렬하게 이렇게 해나가시면 때가 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히 지금 우리 개성공단에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우리 세금으로 지금 뭐냐면 개성공단에 1,100억을 그쪽 기업에다가 보상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당에서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을 폐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지금 거슬러서 그쪽에 보상해 줬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한 대부분 들어갔던 기업들이 좌파 기업들입니다. 90% 이상들이. 그럼 결국 국민 세금을 퍼줘서 자기 세력들한테 돈 대주는 거 아니냐. 정말 어떻게 그렇게 보상을 합니까? 한 나라의 정책이 대통령 바뀌었다고 그렇게 바뀌면 그것도 특별히 주적과 관련된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더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성공단 그 철수 이후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많이 주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경협 부분이에요. 개성공단 외에 그동안에 남북 경협에 문제가 있었던 예를 들어서 김항자씨 피격 사건 때문에 동강산 관광이 중단됐다. 황왕자씨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부가 지금 주겠다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안을 하고 사업을 하거든요. 개성공단하고 별개의 문제라고요. 그런 그 남북 경협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의 개인 기업에 대한 피해를 정부가 지금 보상하겠다. 이건 뭐 나라 자체가 그냥 북한과 관련된 것만 하면은 개인의 실패에 의한 것도 그런 정책적으로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당에서도
북한 경협 피해 기업에 대한 개성공단하고는 별도 그런 기업에 대한 이 보상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최기덕입니다. 제가 9월 1일 날 그 대구 최고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우리 유태 최고위원님께서 참 대구 오고 싶지 않은데 왔다. 참 유승민님의 저런 놈을 가만히 놔두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마이크 좀 들으시죠. 뭐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좋습니다. 네, 네. 트위터에 제가 이제 그걸 썼습니다. 광주에서는 김대중이가 잡혀가니까 그게 촉발이 돼서 광주 사태가 일어났는데 대구 사람들은 이제 와서 후회를 하고 창피해졌다. 제가 이제 영어로 쓴 건데 그런 식으로 썼는데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엊그저께 토요일도 제가 이제 과거에 그 고교연합 대변인을 맡았을 때 영어 대변인을 했지. 대변인을 이제 왜 해외에 알리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가끔 그쪽에서 초대가 와서 지난주 토요일도 엊그저께죠. 대한문에서 제가 엊그저께는 아니구나. 2주에 한 번씩 제가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이제 행사가 끝나고 하는데 사람들이 야 애국당 온다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근데 저쪽에서부터 진짜 애국당이 오는데 저도 뭐 수도 없이 봤지만은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래서 제가 쫙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적시 제가 이제 그것도 트위터에 영장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제 그 후속 얘기로 이 한국의 미디어들이 이게 카바를 앓는 이유가 카바를 앓는 것이 이제 자기 검열 그리고 이 그 말 없는 다수들이 왜 이렇게 침묵하느냐 부끄러워해라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딴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유튜브니 뭐니 열심히들 해서 우리 활동을 알리고 하는데 그것 갖고는 한계가 있다.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뭐 인지현 대변인도 외국서 공부했고 또 대변인 젊은 사람 뭐 유머랑 저 친구 쓴 거 보니까 영어도 잘 쓰더라고요. 잘 쓰는데 이 트위터를 우리도 당도 트위터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말입니다. 모든 정치인 단체 어디고 트위터 계정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미국 그 국무장관 뭐 폼페오라든가 트럼프와 무슨 한국 관련이든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저도 즉시 답글을 합니다. 그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이 SNS 시대고 이게 국제화 시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대대적으로 우리가 그 해외에 외국인들에게 그 반응이 많이 들어옵니다. 인도 사람도 오고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가 그런 그 어떤 그 채널 시스템을 우리가 좀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저도 돕는 데까지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가 뭐 당에 온 지 몇 달 안 되는 이런 얘기하고 좀 뭐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뭐 지도부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정당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각자들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지도부에서 코디네이션을 해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부터 유한진 그 대변인이 영문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최고위원 회의에 있었던 부분들을 영문으로 발표를 해서 이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가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애국당 당원들이 굉장히 편안하기를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정치인들한테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계속 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더 강화해서 아마 그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영어 브리핑을 하는 것은 지금 대한애국당이 처음인 것 같아요. 국회 정론관에서 영어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시험을 하고 있다. 결국 국내 언론 방송들이 저렇게 편파적으로 가니까 외국 언론 방송, 거기는 이제 외국 언론 방송의 특파원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문으로, 그 다음도 우리가 얘기해도 또 다이가 번역해서 이렇게 잘 안 전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문으로 정론까지 발표를 하니까 그냥 같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그건 아는데 트위터 계정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280장 한 개. 우리 수석 대변인하고 지금 오늘 전략회의에서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분 인사 상담하겠습니다. 제2부총장 하시던 김영자 부총장님이 최고위원으로 가셔서 제2부총장 인사안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뭐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간사시고 서울시립대 서강대 멀티미디어 PD과정 수료했고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다른 IT 업체에서 전무이사로 되시는 분입니다. 김경익 씨를 동지를 제2사무총장에 선임하겠습니다. 제2사무부총장에 선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 한건영 최고위원과 지금 공동 청년위원장 하고 있는 황정남 청년위원장 등 원원을 통해서 청년위원회는 40대 주간 청년위원장이 있고 20대 30대 주간 청년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신민호 동지를 20대 30대 청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이 이제 대행체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인사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고 선거도 있고 또 당의 당무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야 될 일들이 많고 사무총장 공석 상태를 더 이상 오래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들을 해주시면은 그 추천 인사들 중에서 사무총장 인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당대표의 권한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당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아무튼 행동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 안에의 일도 있지만은 당 밖의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될, 몸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그런 몸으로 봉사하는 일들은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단계는 이제 지나버렸다. 규모가 워낙 커져버리기 때문에 봉사자들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저희들이 조직을 좀 강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1기가 이제 시도당 위원장님들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기존의 시도당 위원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제2기에 또 도전의 의사가 있는 분들도 공지가 이번 주 내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공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끼어서 한 보름 정도 공지 기간을 두고 보름 정도 선거운동 기간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한 달 정도 여유를 둬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을 좀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도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우리 당헌 당규에 대해서 혹시 시도당 운영하시다가 보건 중앙당직자가 당헌 당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률팀장이 있습니다. 법률팀장한테 물어보시면은 당헌 당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주거든요. 또 그게 충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선관위에다가 물어보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당에 집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또 자금은 선관위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법 위반 이탈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히 자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당에 의한 거다. 정당법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당의 자유를 인정해놨고 정당 활동에 대한 자유도 분명히 되죠. 만약에 정당 활동을 탄압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의 좌파들의 행태에 외부의 우파 인사들 같이 정당을 탄압하면은 이거는 뭐 심각한 헌법 위반 사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법원 판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창당한 이유도 이 목소리, 이 국민의 이 진실, 정의, 투쟁의 목소리를 정당을 통하지 않고는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비록 한석의 원내 정당이지만은 우리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정책, 우리가 정책이 많은 이제 원내 접촉을 하고 의원들이 많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할 텐데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과제로 남아는 있지만 그래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그 입장이 다른 당하고 달라서 한 달에 2번 정도의 당부를 통해서 그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건의하신 게 있어서 당부 외에 한 장짜리 앞뒤 한 장짜리 A4용지죠. A4용지로 한 장짜리 지금 홍보물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또 자유일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당부가 아닌 신문사의 신문을 통해서 또 몇만 부 정도가 국민들한테 직접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을 이제 그 대규모 메이저 신문에 강구를 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효과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투쟁, 지금 법치 상황, 언론 편파 이 상황에서도 우리 투쟁의 길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김경희 우리 제2부총장 선임되셔서 한 말씀 좀 하시죠. 뭐 여기 자문위원회에서도 추천하시고 김영자 최고위원님도 추천하시고 몇 분들이 추천을 하셨는데 한번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문위 간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경익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애국당의 사무처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대표님을 보좌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호 정영 공동위원장 인사말 해주시죠. 청년 2030 청년위원장으로서 우리 대한애국당의 보다 청년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관련해서 보다 청년층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많은 청년 단체들과 많은 접촉을 통해서 더 많은 대한애국당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영 최고위원께서 중심이 돼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가 좀 이 토론을 통해 좀 듣고 싶어요. 또 그 날짜를 좀 추석 전에 추석 이후에 날을 하루 정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방문 전에. 그래서 그것을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 목소리를 반영할 것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유튜브 분들이 오셔서 라이브로 우리 청년들의 생각, 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청년 대책, 뭐 이런 부분들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근영 최고위원과 황경남 청년공동위원장, 그 다음에 신민호 맞죠? 신민호 공동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지역에 제가 11년 동안 추석 설명절에는 시장을 우리 지역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장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직접 저는 한 집 한 집 다 물건을 사는데 아무튼 추석에 대한 귀향 대책 또 22일 날이죠. 22일 태극기 집회 태극기 집회는 좀 더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지도부가 천만인구제 석방본부하고 이제 당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것이 22일 날 집회가 추석 바로 전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청대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행진을 광화문으로 할 건지 2부 집회를 서청대에서 할 건지 그 부분을 비공개 때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추석 그 귀향 활동 중에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면은 당보를 한 12,000장 정도를 돌립니다. 당보를 매 당보 나올 때마다 제 지역구에 12,000장을 돌리니까 이제 제 지역구 분들은 대한애국당에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대한애국당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조직위원장 분들이 이 당보 배포 작업을 좀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당보 발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추석 귀향 당보 제작을 이번 주에 다 마치거든요. 그러면 그 당보 나오면은 또 당보 배포가 추석 연휴 전에 당보가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배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서명대도 추석 연휴 전에 한번 전국의 서명대가 한번 가동이 돼서 이 서명대를 통해서 당보 배포가 좀 돼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보 제작은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언제 나오죠? 수요일 날 나옵니까? 네, 수요일을 잡고 있습니다. 제 대표님 출력해서 완전히 나오는 거죠? 예. 수요일 목요일. 아무튼 이번 집회부터 새로운 당보가 준비가 되고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5일간의 연휴잖아요. 그래서 5일간 연휴 그동안에 당보 배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도당으로 빨리 당보를 전달을 좀 해주셔서 시도당 자체적으로 또 각 지역의 조직위원장님들이 또 각 지역의 서명대 하시는 분들이 당보를 집중적으로 추석 당보 배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당보는 처음부터 좀 많이 찍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 우리 까치 선생님, 허준 선생님, 이야기 선생님, 또 참소리 대표님, 그 다음에 개미의방송의 부부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유튜브가 제가 쭉 점검을 하니까 우리 집회에 한 100만 정도가 한 보름 정도 되니까 100만 정도가 찍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파급력이다. 그래서 유튜브 분들이 좀 더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당에서 이벤트를 자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월요일, 수요일 회의, 토요일 집회, 그러면 화요일 날은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대한애국당의 이벤트를 할 거냐. 또 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기획을 좀 잡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유튜브가 풀 가동 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또 유튜브를 많이 보는 우리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